사람으로 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오늘은요, 뮤지컬 미드나잇의 미스터리한 배우 우리 고상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고상우입니다. 뮤지컬 미드나잇에서 네. 굉장히 미스터리한 사람이라고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어떤 작품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1937년 예전 그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그 통치됐던 아르젠바이잔이라는 네. 국가에서 일어나는 한 부부의 일이에요. 예. 12월 31일 자정에 일어나는 그 짤막한 사건으로 어떤 미스테리한 손님이 이제 집에 찾아오면서 생기는 어떤 묘한 이제 심리 스릴러 극입니다. 앵카베데다. 문 열어. 어제는 신문, 오늘은 적문, 이란 문은 몽땅 두드려. 간절한 배신자 모두 다 찾아내 혁명의 재판대로 끌어내리지. 또 녹 그렇게 끝나지. 녹 그렇게 끝나지. 승자의 모임이라 불렸던 1934년 우회에 참석한 의원들 대부분이 처형됐지. 그것도 1000명 넘게. 하지만 그건 피해 사냥. 그 시작에 불과했어. 난 절대 너의 정이 아니야. 난 명령에 따르고. 난 이 항로 모두 다쳤어. 고상우 씨가 입고 계신 이 의상 그대로 네. 이 집에 찾아오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네. 1층과 2층을 넘나들면서. 네, 집이 참 궁전같죠? 아니, 이런. 네. 1930년도 후반에 아제르바이잔은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소련에서 대학살이 일어난 시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시대의 어떤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데려가가지고 그냥 바로 학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던 그런 시대였죠.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와서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미드나잇을 출연하게 된 계기? 어떤 면이 이 작품에 욕심이 좀 났어요? 이 비스터를 처음 봤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일단은 다 할 수 있겠다. 내가 무대 위에서 되게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특히나 음악적인 것도 같이 듣게 됐는데 음악이 제가 좋아하는 이제 스윙 재즈란 이런 장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비스터라는 캐릭터를 또 많이 설명해 주는 것 같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가장 인상에 남는 아니면 관객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는 그런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있나요? 안무적인 걸로 표현하는 장면들이 되게 호응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스터의 어떤 그런 비인간적인 면을 표현하는 어떤 동작들이 몇 개가 있는데 신기하시더라고요. 신기하시고 춤적인 것도 그렇고. 네. 매회 하면서도 이게 내가 고르길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드는 넘버 내지는 장면이 있다면 좀 골라주시겠어요? 춤추면서 약간 극적으로 좀 갖고 놀 수 있는 안무도 같이 가미된 누구나 악마죠 때로는이라는 12번 노래가 있는데 아내와 같이 탱고를 추기도 하고 그거에 비스터의 어떤 메인 노래라고 할 수 있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할 때 제가 좀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자, 착한 척은 그만 벗어봐 가면은 이제는 맘 편하게 즐겨. 자, 당신도 악마일지 몰라. 이리 와요.
그럼 비지터가 악마인가요? 아니요. 악마일 수도 있고 네. 악마가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어떻게 그 매 공연마다 달리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이 비지터의 하나의 그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더블 캐스팅 되신 분이 정원영 씨세요. 두 분 이 비지터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정원영 배우는 저랑 인간적으로 고상호라는 인물과 정원영의 인물이라는 인물 자체만으로도 봤을 때 너무 상반되는 분이셔서 우리 정원영 씨는 선샤인. 네. 그 형이 있는 자리는 항상 밝아지는 네. 분위기를 주는 그런 게 이 비스터와 만났을 때 좋은 시너지를 주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참고하기도 했었고 네. 성격이 다른 비지터의 역할이 이 극에 녹아들면 완전히 또 다른 극이 될 것 같아서 이 공연을 꼭 2번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왜 극 중에 그 비지터를 맞이하는 두 인물도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네. 그 인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가련하고 심약한 아내와 헌신적인 남편 그리고 그 개인에 숨어져 있는 어떤 미스테리함, 어떤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부부라고 할 수 있죠. 표면상으로는 되게 행복해 보이고 정말 아름다운 부부이지만 네. 저 위대한 권력은 항상 굶주렸지. 혁명은 자기 자식까지 먹어치워.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비지터도 뭔가 묘해. 네. 부부도 뭔가 반전 포인트가 있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이제 공연장에 오시면 네.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배우 고상호 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뮤지컬 하신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됐어요. 네, 올해로 10년째입니다. 우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집이 제주도인데 제주소년이었어요? 네네네. 우와. 집이 제주도인데 네. 제주도에서 중학교 때부터 춤추는 것도 좋아했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했고 네. 연극부 생활하면서 연기하는 것도 좋아했었는데 그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그 대학교 갈 때 적성을 네네. 내가 무슨 과를 가야 될까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시작한 것 같아요. 춤과 연극과 밴드가 합쳐서 뮤지컬이 된. 10년 동안 해오시면서 내가 이 길 들어서기 잘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던 첫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제 인생에서 좀 약간 터닝 포인트가 된 작품이 약간 명동 로망스이지 않을까 이런 비지터처럼 네, 대중들에게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그때부터가 많은 걸 배우고 달라지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가장 끌리셨대요? 그래서 연출님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런 그때 당시에 이제 장선호라는 캐릭터였는데 장선호의 이미지와 제가 좀 평소에 고상호의 이미지가 좀 비슷했었나 봐요. 딱히 잘생기지 않아도 되고 약간 좀 찌질한 면도 있어야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부합돼서 저를 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미드나잇을 통해서는 어떤 것이 좀 내 재산으로 쌓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고상호라는 배우가 어떠한 저런 배우라고 좀 규정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미드나잇이 저한테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새로운 도전으로 또 하나의 뭔가 행보를 좋습니다. 이제 2월이긴 하지만 2017년 초반이잖아요. 올 한 해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어머니 아버지와 동생이 있는데 다 같이 가족 여행을 가고 싶은 게 꿈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여행을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리고 미드나잇도 좋은 작품으로 지금 잘 마무리가 되고 계속 배우 고상으로서도 앞으로 좋은 작품을 또 만나고 싶은 무대 위에서 우리 고상호 씨가 웃을 때요. 굉장히 세상 밝아지는 웃음을 가지고 계셔서 저는 성격도 굉장히 밝고 가볍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진지하신 것 같아요. 네, 진지하고 밝을 때는 되게 밝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인터뷰 중이기 때문에 진지 모드로. 이 뮤지컬 미드나잇 기대하고 계신 분들, 아직 못 보신 분들께 우리 고상호 씨가 좀 권하는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분들께 좀 권하고 싶으세요? 어떤 특정 계층에서의 뭔가 책임을 지고 계시는 어떤 분들이라면은 보셔서 뭔가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들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어떤 불행을 딛고 내가 이 행복을 누리고 있나라는 생각의 어떤 메시지를 좀 약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객들, 모든 관객들에게 다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네. 뜨거운 인터뷰 오늘 저랑은 처음 만나 뵙는데 주변에 함께하고 계신 배우들이 이 정현주의 뜨거운 인터뷰랑 굉장히 가까우신 분들이에요. 정원영 씨도 그렇고 배우동 씨도 그렇고 어떠셨어요? 아우, 제가 이런 분위기, 이렇게 무대 위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본 게 또 처음이라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긴장도 되고 말을 잘 할 수 있었는지 잘했는지 안 했는지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굉장히 진지하면서도 진솔하고 이 미드나잇을 좀 고민하셨던 분들께 고상호 때문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안중근 의사의 삶을 그린 창작 뮤지컬 영웅입니다. 공연을 더 풍성하게 즐기는 방법,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내 조국의 하늘 아래 살아갈 그 날을 위해 수많은 동지들이 타국의 태양 아래 싸우다 자작나무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도마 안중근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뮤지컬 영웅이 2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작품은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할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과 이를 도모하고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의 마음속 고통과 고뇌를 그리고 있죠. 많은 매체가 그의 삶을 반추하고 있지만 뮤지컬 영웅은 진정성과 높은 완성도로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영웅의 첫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실화를 근간으로 한 뮤지컬이라는 것입니다. 뮤지컬 영웅은 안중근 의사 의거일 10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된 작품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독립운동가로 삼흥학교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썼으며 만주 하얼빈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순국한 인물이죠. 을산늑약과 정민늑약을 강제로 체결퇴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뮤지컬에서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을 다루는 경우 생동감과 현실감이 가장 큰 매력이자 볼거리가 되는데요. 서양의 경우 아르헨티나에서 민초들로부터 사랑받았던 국모 에바 두아르테 페론의 이야기로 꾸민 뮤지컬 에비타나, 국내에서도 막을 올렸던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음악으로 꾸민 뮤지컬 에드거 알렌 포, 조선시대에 실존했던 명성황후의 이야기를 각색한 뮤지컬 명성황후가 대표적이죠. 뮤지컬 영웅은 역사적 자료를 작품 안에 흥미롭게 녹여내고 있습니다. 실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7발의 총알을 발사했는데 이 중 4발은 이토를, 나머지 3발은 그의 주변에 있던 인물들을 저격했죠. 이것은 혹여 이토를 혼동해 잘못 저격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었는데요. 그만큼 선생의 의도는 감상적이거나 일시적인 폭거가 아닌 철저히 계산되고 정확히 준비된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영호의 두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뛰어난 음악과 시각적 재미입니다. 뮤지컬 영웅의 음악은 몇 번만 반복해 듣다 보면 어느새 입가에 맴돌며 작품에 빠져들게 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특히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결심하는 1막 후반부의 음악들은 굉장히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연을 보지 않았더라도 노래 자체만으로 울컥해질 만한 감동을 전하고 있죠. 극중 뿔나팔 소리 같은 연주음이나 규칙적인 템포의 박자감은 마치 마카로니 웨스턴 스타일의 영화 음악을 연상케도 하는데요. 이런 음악들은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죠. 모자의 힘은 짧고 가혹했으나 너는 영원한 내 아들.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너를 안아봤으면. 무대를 감상하다 보면 목이 메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내면 깊숙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음악적 완성도가 듣는 재미와 감동을 준다면 비주얼적인 완성도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데요. 야마카시를 활용한 역동적인 안무와 무대 구성, 철골 구조물을 오르내리며 전개되는 입체적인 극은 관객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죠.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영웅의 세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진정한 영웅으로 변신한 배우들입니다. 뮤지컬 영웅은 2009년 초연 당시 창작 뮤지컬로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상을 휩쓴 이색적인 경력을 지니고 있는 작품인데요. 특히 같은 배우가 우리나라 양대 뮤지컬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동시에 받아 더욱 이목을 집중시켰죠. 그 주인공은 안중근 의사 역으로 열연을 펼쳤던 정성화인데요. 결국 이때의 수상 결과는 개그맨 출신이었던 그가 뮤지컬 배우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앙코르 무대에서는 정성화와 함께 안재욱, 양준모, 이지훈이 함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일본의 영웅이지만 잘못된 신념으로 결국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정의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이토 히로부미로는 김도형과 이정열, 윤승욱이 출연하죠. 명성황후의 중궁전 나인이었다가 국모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이토의 주변에서 거사를 도모하는 가상의 인물 서리 역으로는 리사와 박정아, 정재은이, 독립투사들을 도와주며 안중근을 짝사랑하는 중국인 링링 역으로는 허민진과 이지민이 무대를 꾸미고 있습니다. 뮤지컬 영웅에 대한 제 평점은 연출 80점, 연기 80점, 음악 90점입니다. 화려한 비주얼과 어우러져 감동을 자아내는 음악은 그 시절 만주벌판에서 고국의 독립을 위해 몸바쳐 희생한 애국지사들의 마음을 느끼게 하죠. 뮤지컬 영웅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뮤지컬로 재현한 감동적인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대한제국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며 세계에 뻔뻔스런 거짓말을 터뜨리며 세계인을 농락한 죄. 현재 대한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천황을 속이고 밖으로는 세계 사람들을 모두 속인 죄.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한 천인공도의 죄 때문이다. 누가 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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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죄인인가?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세대 공감 뮤직 드라마.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뮤지컬 당신만이입니다. 뭐 결혼하기 전에는 뭐 제사가 2번밖에 없다고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1년에 제사만 무려 8번. 필레는 오늘도 어김없이 제사를 위해 장을 보러 나섰다가 남편 봉식과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장모님 조사가 좀 도와주게 하든가. 급기야 두 사람의 싸움은 정종 벽나발 사태까지 번지지만 늦둥이는 강봉식 씨 하기 나름이에요. 결혼 12년 차에 늦둥이 계획을 세울 만큼 필레와 봉식은 금실 좋은 부부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죠. 그 서로 아들한테 뭐 회사 잘린 뭐 쓸데없는 소리 한 거 아니지? 아들이 뭐 한두 살 먹은 을랍니까? 말 안 해도 대충 눈친 것 같아 얘. 어느덧 50대가 된 두 사람 앞에 봉식의 실직이란 위기가 찾아오고 아니 가들이 남입니까? 나랑 결혼해.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 은지는 필레와 봉식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결혼을 발표하는데요. 모두의 인생이 그렇듯 굴곡 많은 그들의 가정에도 과연 평화가 찾아올까요?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한 단 하나의 무대. 공연은 3월 31일까지 JTN 아트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들이 전하는 그들의 삶과 작품 속 세계. 모두를 위한 긍정적인 메시지, 앵프라맹스 콘서트 시리즈입니다.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앵프라맹스 콘서트. 공연은 일반적인 무대와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로서 개인과 사회의 이슈를 통찰합니다. 초현실주의자 르네 마그리트를 통해 꿈과 상상력의 소중함을, 표현주의자 뭉크를 통해선 비극적인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낸 긍정성을, 또 인상주의자 클로드 모네를 통해서는 그의 위대한 삶을 관객과 공유하는데요. 색채 가득한 음악으로 한층 풍성한 무대를 꾸미는 것은 물론 이어지는 미술 해설 시간은 예술가들의 여정에 함께 동행하는 듯한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해주죠. 세기를 뛰어넘는 위대한 소통. 공연은 6월 23일까지 올림푸스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